네, 박종현 판석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한 노코 대련 시간입니다. 자, 오늘 특별한 분 오셨습니다. 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이게 또 생방송 중배니까 더 좋습니다. 늘 좋습니다. 같이 왔는데요. 네. 투덜투덜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달래가지고 아, 겨우 스튜디오 안으로. 지하철로 모시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박라인이에요. 박라인입니까? 네, 제가 라인을 잘 탔어야지. 자, 그리고 우리 김정혁 전 국민의 최고위원 오셨고요. 자, 그다음에 목소리 나오신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과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유, 이게 현안이 많네요. 자,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얘기부터 하는데, 아, 또 이 얘기를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 해주시니까 굉장히 생생하게 듣겠네. 자, 지방선거 전 합당이 무산됐는데 네. 총평해 주세요. 네, 이럴 줄 왜 몰랐던가. 아, 그렇습니까? 그거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결국 민주주의라는 것이 대단한 철학이나 사상이었기보다는 네. 절차와 형식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절차와 형식이 어긋났기 때문에 그 마지막 단계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결국은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상처받았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선거는 집권 여당은 이제 지역 수건 사업을 가지고 민생과 일자리를 가지고 하는 거지 정치 구도의 문제로 접근하면은 좀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이제는 정책 선거가 되겠구나라는 역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합당 논의 무산에 그렇게 아쉬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아쉬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자, 김정혁 전 최고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요. 두고 보자. 아, 이거 것 같아요. 누가 모욕감을 느꼈습니까? 조국 대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겉으로야 지금 자기가 네. 약자니까 분루를 삼키고 있겠죠. 예. 그러면서 뭐 정청래 대표가 연대와 통합 얘기하니까 그 연대가 선거 연대예요. 통합은 뭐요?라고 얘기하면서 예. 이번 선거에서는 어쨌든 나 좀 챙겨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합당은 안 됐어도 예. 선거에서 내가 어디 출마할 수 있도록은 해줘라는 이런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속으로는 얼마나 굴욕스럽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모욕감 내가 잊지는 않을 거야. 과하지욕입니까? 생각을 그렇죠. 과하지욕이죠. 가랑이 사이를 지금 기고 있지만 예. 거기에 대한 분노감을 곱씹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 변호사님. 나는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한번 해주세요.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지지난주에 맥 소장님하고 나하고 와서 기억나시죠? 아, 맞아, 기억나요. 나는 안 될 것 같다. 아, 그러지. 여기 될 것 같다. 맞죠. 아니 중요한 거는 이 장성철 소장님이 네. 뭐 내가 보니까 맥 소장님이 정보가 더 정확하더라. 맞더라. 그때 그랬잖아요. 맞아.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불출석. 불출석. 맥소장 불출석. 응. 아니 네. 그때 내가 모욕감을 느꼈다고요. 아, 근데 결국 됐잖아. 안 됐잖아요. 안 됐어요. 예. 왜냐면 이게 그때 우리 장 소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예. 내부 정보통이 더 맞더라. 아. 현근택은 원칙론만 얘기한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끝장년. 아니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얘기한 게 저도 그때 이게 딱 하나 얘기했어요. 예.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지방 선거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뭐 그 과정이 막 있었어요. 뭐 다른 거 있었지만 예. 결국은 정청래 대표도 처음에 들고 나온 게 선거에 이겨야 된다였고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결정적으로는 저는 조국 대표가 좀 고맙긴 해요. 13일까지 딱 설정해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설법상에 올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절대 이게 막 거의 20일 가까이 19일 동안 보름되면서 진행되면서 맞아요. 전혀 플러스 요인이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합당 명분이 없죠. 정치인이 정치인은 사실은 명분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예. 제 말이 맞죠? 예. 장 소장님. 예. 장 소장님.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사과- 방송 중에 사과 받았어요. 사과 아, 받았어요. 당연하죠. 사과 받았어요. 그리고 예. 저 민주당의 수습 정치력이 부럽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그래요? 언제나 실수할 수 있어요. 정치인들. 그리고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집단지성으로 극복을 해내느냐 것이 정당의 전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여러 가지 막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난 한 20여일간. 근데 결국에는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서 용기 있게 사과를 했고 이현주 의원도 좀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고 죄송하다. 이렇게 수습해 나가는 저런 모습. 아하.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국민의힘 봐보세요. 제명! 두드러 패고 그냥 발로 차! 나가!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아파. 그냥 지금 맞으신 분 있어요 지금 저기에.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윤리에 올리고 제명하고 네, 뭐 네. 당원권 정지시키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민주당은 그런 거는 없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너무 부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해요. 우리가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아, 여기서 뭐 사과하려고 하네요. 이거 제가 보니까 아까 보니까 여기 왜 니체가 얘기한 르상티망 있잖아요. 그 네. 분노의 감정. 네. 그걸 보니까 우리 현 변호사도 갖고 계시고. 아니, 농담이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저 조국도 갖고 있고 정청래 대표도 갖고 있고.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수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마 안으로는 아마 내상 골병 서로 엄청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본질적으로는 조국당과의 합당 문제지만 그 이전에는 또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예. 한참 한번 보안 붙었던 적이 수사권. 있고 예. 보안 수사권 놓고도 있었는데 두 개의 아까 계속 얘기한 게 홍전이잖아요. 하나는 이데올로기를 중시하는 쪽과 그 운동권 70년대 80년대 뭐 운동권들 유시민 김어준 뭐 정청래 조국으로 한 파트고 예. 나머지 이쪽에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김민석 총리는 옛날에 이쪽이었다 이쪽으로 간 지 오래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최고위원들 이 사람들이 두 개의 가치와 철학이 충돌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 집권 내내 계속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계속되는데 아마 피크는 총선 때 아, 총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선 후보 결정할 때 그때는 아마 어마무시한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8월 전당대회도 엄청 그렇죠. 심하지 물론이죠. 그거는 이제 뭐 근데 이제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 옛날 분석 스타일이에요. 이제 구조와 계급, 계층, 그치. 사회 뭐 분석 이런 건데 네. 저는 이거는 그냥 감정의 문제다. 감정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저도 이번 기회에 사과드릴게 조국 대표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 왜냐하면 당내 분란을 저는 외생 변수로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조국 대표 탓이다 모든 게 예. 그렇게 해서 저는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이유는 뭐냐? 조국 대표의 사면 이후 민주당 당원들이 조국 대표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사면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아하. 대통령에게 많이 감사해야 하지 않더라. 아하. 그리고 민주당을 배려하지 않더라. 아하. 본인의 정치 행보 중심으로 가더라. 아하. 라는 의심이 생긴 와중에서 예. 조국 혁신당을 대상으로 한 통합 논의가 나왔기 때문에 조국 대표에 대한 민주당 당원들이 싫어하는 약간의 감정 이게 저는 폭발되었다. 아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우리 선배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민주당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추가하면 예. 아마 이제 전당대회는 뭐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니까 8월? 경쟁할 수 있는 거고 당연했는데 저는 아마 유시민 작가가 이 조국 대권 얘기하면서는 아마 좀 분위기가 많이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임기 초 8월이고 맞아요. 보통 한 3, 4년 차에 나오는데 더구나 특정 인원과 합당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오해를 사고 있는데 예. 명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맞아요. 뭐 더 넓은 데 가서 뭐 해야 된다 이래버리면 예. 뭐야 이게 합당하는 게 결국은 그 목적이야? 라고 된 것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에 유시민 작가가 참전한 게 예.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 악화시켰다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차기는 물밑에 사람들이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공론장에 꺼내서 논의할 때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다들 아니 지금 지방선거도 있고 어. 지금 8개월밖에 안 됐고 지금 대통령도 잘하고 있는데 왜 벌써 저런 얘기하지? 예. 이런 생각이 암묵적으로 다 있어요. 근데 아하. 그런 게 저는 아마 조금 더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거기는 노무현 문재인 조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그걸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가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씨는 그 꿈을 완성하고 싶을 거예요. 본인은 아마. 그거는 우리 내부를 좀 모르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유시민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렇게 가깝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그 서사를 만들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유. 이거는 그런가요? 제 짐작으로는 예. 그냥 김민석 총리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분석이 예리하시네. 우리 저기 선배님은 예. 자꾸 이걸 구조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스템화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개인 감정의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냥 싫은 거, 기분 나쁜 거 이게 사실 제일 해결하기 어렵고. 유시민 그러면서 작가가- 아까는 뭐 민주당이 뭐 민주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감정만 있네. 제가 그러면. 민주성은 여기 제가 얘기하고 협조를 제가 유시민 장관은 민주당이 아니에요. 진보 진영. 아니 근데 많은 그 보수 측 패널들이 이거를 마치 친명 그다음에 친청하다 그다음에 친문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평산 책방에 책방하고 계시는데. 계시잖아요. 원래 예. 이게 무슨 대결이 되려면 예. 현실 정치에서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친리 친박은 뭐 당 대표 아니면은 뭐 대통령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친문을 자꾸 언급하시는 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에 가능하면 이제 불편하십니까? 아니 불편한 게 아니라 없는 허상을 자꾸 쫓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말이 안 맞는 것 이미 같아요. 김어준, 유시민, 뭐 유시민은 뭐 그렇게 가깝지 않다고 얘기하시지만 예. 뭐 김경수 또 경남지사로 나오려고 좀 준비하신다고 얘기도 들리는데 예. 실질적으로 민주당 내는 양분돼 있죠. 사실은 친문 세력과 그다음에 신진 사대부로 등장한 친명 세력과 양분돼 있는 게 사실이죠. 신진 사대부. 뭐. 신진 사대부. 제가 그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친노가 예. 생각보다 친문하고 또 좀 다릅니다. 아. 다른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오래된 구친노가 친명이 됐습니다. 대다수가. 대표적으로 윤호중 의원 같은 분들, 뭐 김태년 의원, 이른바 이해찬계가 친노잖아요. 근데 이해찬계가 친문과는 살짝 또 결의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해찬 그 전 총리 자체가 그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한 후견인 역할을 했으니까 그쪽에 그렇죠, 넘어간 그렇죠.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친노, 친문, 조국 가는 서사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출발은 친노거든요. 이 친노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친노에서 분화되면서 예. 달라졌기 때문에 어휴. 이게 왜 그러냐면 예. 국민의힘 시각으로 보면 그래요. 국민의힘이 한번 이렇게 탁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금 친한 뭐 친장 팍 이렇게 나뉘잖아요. 예. 민주당은 그렇지는 않아요. 아.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섞이고 이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하고 우리도 좀 다 달라요. 섞여요. 좀 달라. 네. 우린 달라.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원래 정동영 그 계였잖아요. 정동영 장관이 친노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 이제 친노로 이제 분류가 장관이 되죠. 힘들어하고 있어. 뭐 어떻게 힘드세요? 친노야? 아니 어디 편을 들어줘야 될지 맥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확실히 막 갈등이 생기네. 좋네요. 자,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연대 통합 추진 준비를 구성하자고 했잖아요. 저는 근데 어제 이소영 의원을 인터뷰를 했었을 때는 합당에 합자도 이제 더 이상 안 꺼내면 좋겠다라는 게 어떤 의원총회 기류라는 걸 좀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청래 당대표는 오케이, 지방선거제는 멈춰. 다만 연대 통합 추진 준비위원회는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 의원님들이 요 준비 구성에 대해서 탐탁하게 생각하시면 좋아하세요. 요거 좀 이게 스무스하게 갈 것이다. 요거 좀 궁금해요. 현 제가 변호사님. 의원총회는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당 근데 기류. 이거는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퇴로가 있어야 되고 네. 근데 다 알다시피 이제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가고 네. 그 다음에는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전당대회 때도 이게 아마 논쟁이 되겠죠. 그렇죠. 뭐 합당 찬성파도 있을 수 있고 반대파도 있을 네, 거고. 네. 근데 그 전에는 아마 정청래 대표 나온다 그러면 뭐 당연히 찬성으로 갈까라고는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됐으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제 당원이나 아니면 의원들의 반대 여론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럼 본인도 이게 만약에 합당 이슈를 다음에 꺼내는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전당대회. 판단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당연히 아마 선거연대는 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뭐 광역 후보는 없을지 모르지만 조국 대표는 어딘가 나가고 싶고 그러면 이제 그 또 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아마 논의의 틀은 될 것 같은데 저걸 만들었다고 해서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또 합당이 되겠느냐? 그거는 그때는 이미 막 전당대회 넘어가서 아하. 전당대회 누가 나오냐 그다음에 뭘 갖고 싸우냐는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아주 큰 이슈는 안 될 것 같아요. 용인시장만으로 끝나기는 정치적 식견이 너무 탁월한데요. 왜 그러세요? 제가 요즘 그래도 시사 프로에 복귀해가지고 신문도 좀 봐요. 괜찮아요? 뭐 탁월하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 아예 합당 찬성이냐 반대냐는 정치 구조의 수준을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개인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차기 대권 주자들은 자기 다음 전당대회 나오지 마라. 관령 대표 제도로 가자. 그리고 벌써 누가 이 독점적으로 차기 총선에 공천권 행사하면 대통령 불편해지니까 집단 지조 체제로 가자. 이렇게 해서 저는 정당의 권력 구조의 틀을 아예 바꿔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희망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죠. 아니 잘 됩니다. 제 개인의 희망은 안 되지만 당의 희망은 잘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되더라고요. 자, 근데 어제 이제 의원총회 후에 그 야밤에 이제 비공개 최고위 사이에 강득구 최고위원이 SNS에 뭘 하나 올렸다가 황급히 한 2, 3분 만에 빛의 속도로 삭제한 글이 있습니다. 근데 다 캡처해 놨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홍익표 수석을 만났습니다. 홍익표 수석이 전한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통합 찬성입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 전당대회를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 내일 합당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면 바로 합당에 대한 수임기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까지 전달받았습니다. 그 전제는 정청래 대표는 통합 추진을 위한 논의기구를 양당 사무총장이 맡고 논의기구와 연동된 실무기구를 함께 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 이게 SNS용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SNS에 했는데 잘못 올린 것 같다라는 페이스 느낌이 드네요. SNS에 네. 올린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요거 해석해 주세요. 아니 금방 해석했잖아요. 잘못 보낸 거다. 누군가는 느낌이 예. 총리라는 느낌은 드는데 받을 사람이 수신자가. 예, 그런 느낌은 드는데 뭐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처럼 주장하는 게 제일 쿨하고 모든 걸 다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주장하셨는데요? 말씀드렸잖아요. 과도체제로 차기 가네? 대권 주자들은 전당대회 나오지 마라? 출마하지 마라. 어허. 자, 장 소장님 객관적인 3자의 느낌으로.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솔직히 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공개된 것 자체를 갖고 문제를 삼는다라고 하면 이해는 되지만 대통령이 본인을 배출한 당, 집권 여당에 향후에 뭐 합당 문제, 진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또 뭐 지도부끼리 조율을 해 나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지. 자, 여기서 질문. 네. 이준석 당대표는 당무 개입이다 이거. 그러니까 그 당무 개입이 네. 윤석열 대통령처럼 마음에 안 들어? 너 나가. 그리고 너는 마음에 말이 들어. 많네. 그 너는 장성철 당대- 소장으로 해. 예, 그 너는 당 대표 해. 어. 이거는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고 개입인데. 잘못된 거죠. 이거는 강요한 거잖아요. 그건 개입이 아니에요. 네. 협박이고 강요예요.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근데 그런 것들이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당무 개입 아니다. 솔직히 제 말이 좀 틀린가요? 근데 많은 분들이 100번 평론가들이 맞습니다. 평론가들이 자꾸 당무 개입 잘못됐어라고 얘기하길래 역시 장성철 좀- 수장님이 친명 패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아니 이게 저도 뭐 당무 개입인지 아닌지는 법적인 건 아니고 정무적인 거라 정무적인 거예요? 정치분들이 더 잘 알아요 변호사보다. 그렇습니까?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당무 개입이 어디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디까지가 의견 제시고 어디까지가 당무 개입인지. 그러니까 특정인을 하라 마라 하는 건 모르겠지만 예. 의견 제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특검 후보 문제라든지 네, 네. 아니면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합당을 한지 만지는 예. 중요하거든요. 아니 만약에 어쨌든 민주당 후보로서 대선이 됐는데 예. 이 당이 만약에 없어져 버린다든지 이러면은 그 기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의견 제시할 때도 보는데. 의견 제시다. 예, 근데 저는 이게 뭐 텔레그램 문자가 이렇게 찍히는 건 봤는데 저렇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 아니 그게 좀 SNS에 그거 좀 어떻게 이게 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네. 올릴 때 예를 들어서 무슨 문자를 보내거나 이건 할 수는 있는데 문자 보내는 거하고 페북에 올리는 거는 누가 봐도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저걸 어떻게 올릴 수 있지? 어떻게 의도적일 가능하죠? 가능성은 없어요. 아이 뭐 이렇게 음모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예를 들면 그러게. 페북에 지난번에 텔레그램도 사실은 뭐 사진 찍힌 최고위원과 거. 무슨 국무위원 사이에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하. 의도적으로 흘린 게 다 보이잖아요. 미략설 나온 거. 아하. 근데 이번 같은 이 경우도 음모론이 이제 올려놨다가 유행하는데 싹 빼버리는 아이, 거. 이게 저기 우리 물론- 강덕구 의원님 얼굴을 보십시오. 음모를 꾸밀 얼굴이 아니 유일한 순수 결정 그 자체 아닙니까? 네. 유일한 그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걸 페이스 메시지로 하려다가 네. 페이스에 올렸다는 정도인데 페이스 메신저. 페이스북 메신저로. 근데 이런 중요한 거를 페이스 메신저로는 안 하잖아요. 잘 텔레그램이나 뭐 이런 흔적이 걸 안 하지. 남게 했을 텐데. 아니 뭐 흔적이 안 남게까지는 꼭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긴 한데 예. 참 이런 일도 있는 게 참나 이해가 잘 안 가요. 예. 자,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갑자기 말씀이 적어지셨어요? 실수였을 것이다. 실수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관대하게 얘기해요. 비판 좀 진실이 뭐야, 해봐요. 진실이. 뭐 강덕구 의원 얼굴 보면서 관광대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순박한 얼굴입니까? 대통령의 진실은 뭐예요? 그냥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다. 뭐야 뭐 이렇게 갑자기 힘을 확 보여지고요. 빼고 그래요.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총리가 예. 초창기에 차기 전당대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때 저도 애매했어요. 총리가 왜 저 말씀을 하실까? 대통령이 이준석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당무 개입 피하기 위해서 총리를 통해서 발언을 시켰을까? 근데 제가 본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총리가 그냥 자의적으로 그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예. 이 통합에 대한 생각이 아하. 총리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구나. 아하.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더 높은 사람이고 네. 차기 대선에서는 관련이 없는 관전자이고 조정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 내부 권력 다툼 과정에서 나온 그러한 또 대통령의 이름을 팔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뭐 그까지는 제가 말할 수 없지만은 뭐 이미 차기 말하셨는데. 주자들은 차기 전당대회 출마하지 마라. 네. 자기 전당 또 말씀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저게- 김조혁 최고보계시기. 아니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예.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네. 아니 내가 사면도 시켜줬는데 네. 나중에 그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그 전당대회란다 그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통합을 하면 그게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그렇다고 있어요. 봅니다, 저도. 네. 예. 근데 문제는 예. 지방선거 전에 하는 것과 지방선거 이후에 하는 것은 천양지차 아닌가요? 그렇죠. 지방선거 전에 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 조국 그 대표하고 합당을 하게 되면 그건 조국 대표를 상당히 칼자루를 쥐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조국 대표가 들어와서 뭐 목소리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정확하게 들더라고요. 말씀하시는데 행간의 의미는 이거잖아요. 차기 전당대회 전에 합당이 되느냐. 아하. 그래서 민주당 차기 전당대회에 조국 혁신당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추론하자면은 출연. 합당 힘들 것 같아요. 다음 전당대회까지. 저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바로 전당대회 국면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주자들이 막 나오면 이게 본인 득표에 만약에 도움이 되면 모르겠지만 별로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전당대회 나오는 분들이 예. 이거를 세게 들고 나가기 쉽지 않아요. 합당을. 그렇죠. 그러면 어떠한 당대표 후보라도 일단은 합당은 전당대회 이후에 논의하겠다. 당원들의 의견에 청취하겠다. 이 정도로 좀 그렇게 넘어갈 중립적으로.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봐요. 그러겠죠. 예.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돼서 그렇죠. 새로운 지도부에게 이거는 넘겨야 된다라고 하지. 예.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기 전에 막 전당대회 가지고 논의하는데 수임 기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통추위 만들어가지고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고 할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태 이후에 음. 관전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조국 대표가 예. 어디에 출마할 것이냐. 출마는 기정사실화한 것 같아. 아, 왜냐하면 지방선거에? 신장식 의원이 나와가지고 예. 출마 장소를 3월 초중순에 결정해가지고 알려주겠다고 했거든요. 장소장님이 개인적으로? 아니요. 방금 본인이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출마는 기정사실화한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출마할 것이냐. 아. 그거를 민주당과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조율할 것이냐. 어. 아니면은 먼저 선두해가지고 나 여기 나갈 테니까 아무도 여기 민주당 후보 내보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그게 관전 포인트고 또 하나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그렇게 흔쾌하게 어. 잘 뒷받침했다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세게 한 대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하. 확실하게 이제 좀 기가 죽었다. 그러면은 대통령에게 좀 잘 보이면서 국정 운영 기조를 좀 맞춰야 내가 당 대표 되는데 더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건지 뭐야 내가 여기서 기죽으면 안 되지 내가 여기 또 뭐 나의 갈 길을 내가 갈 거야 이렇게 할 건지 그 두 가지 사항을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박진영 원장님이 조국 저는 대표 얘기하니까 한숨을 푹 쉬셨어요. 너무 정확한 말을 해가지고 네. 정청래 대표보다는 사실은 조국 대표가 이 판에 가장 큰 피해자인 것 같아요. 사실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뻔했죠. 예. 급작스럽게 합당이 됐다면은. 근데 합당이 안 됐고 저처럼 이 외부 요인으로 자꾸 이 문제점을 돌리는 사람들이 당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 합당 찬성했던 사람도 반대했던 사람도 예. 다 같은 당인으로서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외부의 원인이 있어서 조국 대표님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조국 대표가 보궐선거 나오는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거기 원래 민주당 지역구인데 왜 가져가려고 하세요? 예. 라고 이제 태클을 걸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그럼 최소한 이 정도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여론조사에서 1등 나오면 출마하세요. 아하. 그렇지 않고 오. 우리가 선의로 양보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원들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의미 있는 잠재적 대권 주자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예. 비토층이 강하게 생겼기 때문에 향후에 정치 행보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있을 겁니다. 아하. 반조국이시네. 아니 반조국이 아닙니다. 그냥 사회에 불만이 많아요. 아니 사회 불만이 조국 대표에게 사회 전체. 조국 대표에게 사면 되는 순간에 합당해야 된다라는 뭐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요. 사실은 얼음이 녹았으면 쇠빙선이 필요 없잖아요. 빨리 합당했어야죠. 나 다 맞는 말씀인 것 네. 같아요. 이야. 그거 시간을 끌면서 본인이 자초한 거예요. 내일 대통령이 정청래 당대표를 만나고 장동혁 당대표 세 분이 점심을 드시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의 아이 컨택 장면
다 프로 정치인이니까 환하게 웃고 계시겠죠? 아, 환하게 웃죠. 예. 두 사람은 예. 이재명 대통령이 리더십의 위기를 어느 정도 살려준 거예요. 아, 그런 부분에서 두 사람 정말 신났고 예. 그럼 대통령은 뭐냐? 그래 우쭈쭈 해주면서 통상 관련이라든가 부동산 관련이라든가 정책 과제, 입법 과제 이제 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국정 운영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어려워요 입장이. 왜냐하면 지난번에 왜 그 안 가가지고. 대장동 사태 그 항소 포기 났을 때 있잖아요. 예. 그때 왜 밤에 그 한동훈 대표가 검찰은 오늘 자살했습니다라고 한 날 그 예. 다음 날 국회에서 열린 그 체육 대회에 가갖고 그 정청래 대표하고 막 판대소하면서 악수하고 웃는 모습이 공개가 돼서 그때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지금. 그런데 이번에 지금 대통령을 만나면 한 번은 안 나갔었잖아요. 나오라는데. 맞아요. 안 나가는데 지금 나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동아줄이 하나 내려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사방에서 친한계 저를 포함해서 친한계에서 난리치고 있지. 그다음에 또 이른바 윤호개인 세력에서도 너 뭐야 이러면서 공격을 하고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내가 대통령 불러서 내가 대통령하고 맞짱 뜨고 얘기하는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예. 거기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까? 대통령을 저쪽에서 들이받아라고 얘기할 것이고 아하. 그리고 들이받으면 무슨 명분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글쎄. 그 오찬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승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주도권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예. 단식하고 난 다음에도 만나주세요 영수회담 제안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근데 1대1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러주는 거니까 고맙고 어. 지금 정청래 대표도 합당한다고 막 했는데 안 됐잖아요. 예. 굉장히 코너에 몰렸잖아요. 예. 근데 손 잡아주잖아요. 대통령이 그렇죠. 그리고 딱 적어주면은 둘 다 어찌 보면 이제 딱 그 약간 힘을 주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면 장동혁 대표는 죽는다니까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그건 뭐. 밥도 이거 화기하게 못 먹어요. 아니, 동네에서는 예. 아니 지금 보세요. 저 알겠습니다. 미국의 그 고든 창이 X 그러니까 트위터 있잖아요. 거기다가 어젠가 올려놨어요. 거기다 그 영어로 김민수 동혁창 이 비상계엄을 부인하고 부정선거도 거부하고 있다. 이 사람들 배신자다 그래갖고 고든 창이만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요. 미국 트위터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한국의 윤호개인 세력에 윤호개인 세력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알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 힘드네. 그럼 아니 밥도 그러면은 막 인상 쓰면서 막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분위기 한번 아수라백작이 돼야죠. 예, 잠깐만 한쪽은 인상 쓰고 한쪽은 쉬었다 가겠습니다.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